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민 15,000명의 서명부를 받아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착수회의가 열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랜 시간 갈등의 중심이었던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화해로 풀겠다고 밝혔는데 비공개 회의장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나란히 열려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색에서 끝천까지 3.5km 오색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예정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현장을 방문해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집단 민원을 낸 주민 대표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훼손이 심한 탐방로를 오히려 복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요거 80몇 개 위원장이 폐지하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 착수회의가 열리는 양양군청 앞에는 또다시 찬반 갈등이 재현되며 회의 시작을 막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해체하라! 자연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한쪽에서 환경단체가 사업 추진과 아무 관련이 없는 권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애인 단체 등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며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권익위는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며 신청인 주민대표와 피신청인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와 양양군, 국립공원공단,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린 첨예한 갈등 문제인 만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결정날 사안이 아니고 실무자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해서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끝날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취소한다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보낸 제보안 요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둘러싸고 반대 환경단체는 재결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청구했고 찬성 주민들과 양양군은 집단 민원,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멀고 먼 화해의 길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도내 9개 4년제 대학들도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학령인구 감소 속에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대학이 느끼는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선발 정원보다 학생 수가 더 적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내 9개 4년제 대학의 정원에 포함 전체 경쟁률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대와 경동대, 연세대, 춘천교대 등 4곳이 지난해보다 올랐고 가톨릭 관동대, 강릉 원주대, 상지대, 한라대, 한림대 등 5곳이 하락했습니다. 학과별로 보면 간호, 의치예, 약학, 한의, 수의 등 보건계열 선호가 여전했고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의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최대 6곳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 6대1 미만인 대학은 미달 우려가 높습니다. 도내 대학 가운데 6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곳은 강원대와 경동대, 연세대, 춘천교대 4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 모집을 위한 대학들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융합학과, 스마트팜 등 특색 있는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최초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도 내놨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150만 원 정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강화했고 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오히려 수도권 대학이 잘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저희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전문 대학들은 다음 달까지 수시 원서 접수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의 한 국립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대학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내 한 국립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해당 교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안에서 외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춘천지방법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자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아직 남았지만 대학은 성비위 사안은 징계 수위가 높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청을 거쳐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3년 동안 공직으로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강원도 내 또 다른 국립대 교수도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0월 졸업한 제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춘천교대 등 도내 3개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은 드러난 것만 22건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 개시만 해도 해당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 신설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책무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또 징계나 이런 처분이 또 뭐 더 이제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교수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립대 교수들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형성되면서 처벌 수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생긴 DMZ의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춘천 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DMZ가 말을 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람사르 습지 1호인 대암산 용늪의 생태적 가치를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 습원인 인제 대암산 용늪. 대암산 용늪은 199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1999년에는 고층 습원의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46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나 돼야 겨울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용늪. 4월 말에서 8월까지 150일 남짓한 기간이 식물들의 짧은 생장 시간입니다. 용늪 전체를 뒤덮는 사초가 파릇한 새싹을 내밀 때 비로소 용늪에도 초록빛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 대암산 사초류도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용늪에도 앞다투어 꽃이 피어나며 우리꽃 잔치가 시작됩니다. 용늪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꽃이 살포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용늪에서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여러 꽃들이 다양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남방계 식물, 북방계 식물이 한 군데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 식물인 제비 동작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도 바로 용늪입니다. 제비 동작꽃은 여러 해 살이 식물로 비슷한 동작꽃보다 꽃잎 끝이 제비꼬리처럼 길게 갈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8월이 되면 세계적으로 무척 귀한 금강초롱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련한 마음, 각시와 신랑, 청사초롱이라는 꽃말을 가진 금강초롱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청보랏빛 금강초롱은 고개를 숙인 채 용늪 탐방객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용늪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한 식물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끈끈이 주걱도 집단 서식하고 있습니다. 끈끈이 주걱은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벌레잡이 식물로 입 안쪽에서 끈끈한 점액을 내보내 작은 곤충을 유인해서 잡아먹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서식지가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그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서식지가 파괴돼 가지고 현재는 대암산 용늪 이곳이 그래도 서식지 실태가
양원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늪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포연 같은 짙은 안개가 낍니다. 지금 용늪 주변에는 그 안개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용늪 생태의 비밀은 3일에 한 번씩 끼는 안개가 그 열쇠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10여 군데의 연못은 늪 전체를 언제나 축축하게 감싸는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여름 한철 동안 자라난 식물들은 서늘한 기온 탓에 썩지 않고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스펀지처럼 물컹한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이 바로 이탄층입니다. 용늪의 이탄층은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m 정도이고 깊은 곳은 1.8m로 추정됩니다. 이탄층에서 꽃가루를 뽑아내 연구한 결과 용늪의 나이는 무려 4,500살에서 5,000살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용늪을 자연사 박물관, 자연의 고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제 대암산 용늪은 한국의 습지를 대표하는 DMZ 생태의 또 다른 보물입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기 수소차 구매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지자체별로 통일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강원도의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비 보조금은 동일한 반면 지방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구매자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보조금 통일 방안을 검토하도록 환경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강원도는 수소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전기차도 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권익위 권고안을 수용해 전국 평균 수준의 보조금으로 통일될 경우 강원도의 보조금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가족 모임 제한 완화로 인해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당일인 21일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귀성과 귀경, 여행객이 혼재된 추석 당일인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본부는 오늘부터 22일까지 갓길 차로제를 시행하고 국도 우회도로 안내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늘부터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매장 내부에서는 취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교사 선발 인원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자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원은 22명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초등교원도 103명으로 61명이나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을 줄인 것은 과밀 학급 해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률 통과와 교육부 차원의 교원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차 접종한 반면 외국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거주 3만 1,770명의 외국인 가운데 53%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자 외국인 사업장과 커뮤니티를 상대적으로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의 한 식당을 방문한 러시아계 외국인이 지난 14일 확진된 이후 10명이 감염됐다며 외국인 일용 근로자는 진단 검사 이후 일자리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춘천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내버스의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는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버스 노동자 70여 명이 버스 회사와 대표 노조가 협약한 1일 2교대제 시행에 반대하며 연차 투쟁에 나서면서 18개 노선 25대의 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을 대체할 수 없다며 노선에 따라 버스 운행의 지연과 결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추석 명절 전에 강원 지역에 발행한 화폐가 모두 1,17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부터 발행한 화폐 규모가 1,178억 원으로 지난해 추석에 비해 181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한 화폐 중 5만 원권이 1,035억 원으로 87%를 차지했고 만 원권 발행은 118억 원에 그쳤습니다. 춘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제수용품을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후평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떡과 전, 튀김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춘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춘천시청 각 국과 기관별로 자매 결연 등을 한 전통시장에서 자율적인 장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원주 지역의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23만 6천 원이 예상돼 작년보다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9곳에서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계란과 곶감, 송편과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값이 오르면서 작년보다 4인 가족 기준 상차림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곶감과 계란, 두부와 대추 가격은 전년도보다 평균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평균 20만 5천 원으로 마트에서 구입할 때보다 4천 원가량 저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작년보다 3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강원도교육청이 어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춘천지역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또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강원경찰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생명협동교육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원주시 행구동 1,300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참여형 교육과 생명협동, 인문사회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치악산 둘레길과 연계해 일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18실과 카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